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저희가 조건문이라고 해서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실행하는 코드와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행하는 코드를 각각 작성을 해서 그 코드를 분기시키는 그런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같은 비슷한 코드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편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파일을 만들어서 할까요? 새 파일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요, new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콜앱 하고서 구글 콜앱 파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네, 새 파일을 만드셨으면은요, 우선 제목부터 바꿀게요. 제목은 파이썬 저희 5번이죠. 5번 4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번 시간에 다룰 게 4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거예요. 파일 제목을 바꿔주셨으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네, 파일들 다 만드셨죠? 네, 새 파일 만드셨고요. 텍스트 셀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for 반복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굵은 폰트로 바꿔줄까요? 여기 B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볼드 폰트로 바꾸실 부분을 별표 2개로 묶어주시게 되면 볼드 폰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for 반복문을 만드시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로 형식 지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코드로 형식 지정을 해주시고요. for 반복문을 만드시는 방법은요. for 다음에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요.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iterable 타입을 써줍니다. iterable 타입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들여쓰기를 하시고요. 들여쓰기를 하시고 반복해서 실행할 문장들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 for 반복문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for 반복문을 만드시는 방법이고요. iterable 타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iterable 타입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옮기면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range라고 하는 게 있고요. list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tuple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요. dict라고 하는 타입도 있고 set, 그 다음에 string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리스트, tuple, 딕셔너리, set과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다룰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rang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뭐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와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무엇인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코드를 만들어 보고서 그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선 range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range는 start 시작하는 값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값을 써줍니다. 그리고 얼마씩 증가나 혹은 감소할 건지라고 하는 이런 거를 써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시작하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끝나는 값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스타트 이상이고 스탑 미만인 그런 정수들을 만들어줘요. 범위에 스텝만큼씩,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가 증가하는, 스텝만큼씩 증가하는 정수들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 스텝을 다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 방법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for를 볼게요. for.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변수를 선언할게요. 자,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in. 자, 그 다음에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게요. range. 범위라는 뜻이죠. 범위. 자, 여기에서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서 프린트를 하는데 x라고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먼저 해보시고요. 어떻게 프린트가 되는지 볼게요. 네. 몇 줄이 프린트가 되냐면 4줄이 프린트가 됩니다. 지금 프린트 문장은 하나밖에 없죠. 프린트 문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로 프린트가 되는 코드는, 프린트가 된 것은 4개가 프린트가 됐어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range 함수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range 함수는 스타트 이상 스탑 미만의 범위에 스텝만큼씩 증가하는 정수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range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1부터 시작하고요. 1씩 증가하는 거예요. 1, 2, 3, 4, 그 다음에 5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5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어떤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1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는 숫자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range예요. range. 자, 이제 range는 이해가 되셨죠? for in이라고 하는 구문은 x가 뭐뭐 안에 in 들어있는 경우에 란 뜻이에요. 자, 이거를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파이썬 문법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변수 x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x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거냐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첫 번째 숫자가 되는 거예요. x는 첫 번째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들어와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프린트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를 반복하러 올라갑니다. for는요. for는 그 자기가 실행할 코드 블록이 끝나면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반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동작을 iterate라고 얘기합니다. iterate. 자, iterate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원소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소에서 이제 두 번째 원소로 가겠죠. 두 번째 원소는 2죠. 2가 어디로? 변수 x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수 x를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 원소로 가요. 그 다음 원소가 3이죠. 3이 어디로? 변수 x로 들어가요. 그 변수 x를 다시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은 4가 되겠죠. 4를 x에다 넣는 거예요. x를 그리고 출력을 합니다. 여기가 출력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없죠. 더 이상 반복할 숫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for문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작하는 방법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반복 가능한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1, 2, 3, 4. 첫 번째 원소에서 두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에서 세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에서 네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타입을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터러블 타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range. 네, 이해되십니까? 되셨죠? 네. 만약에 range 함수를 사용할 때요. range 함수를 사용할 때 만약에 일씩 증가하는 경우에는 스텝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range 함수를 start와 stop 값만 주셔도 돼요. 자, range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면 start보다는 크거나 같고 stop보다는 작은 범위의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값은 일씩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일씩 증가하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스텝, 일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써줄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트와 스탑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or x in range 1부터 5까지. 이번에는 0부터로 해볼게요. 0부터 5까지 print x.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x가 범위 0부터 5 미만까지 범위에 있을 때 x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0, 1, 2, 3, 4 몇 개 출력됐죠? 5개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세 번째 아규먼트가 없어요. 아규먼트가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스타트예요. 시작하는 값. 시작하는 값은 항상 포함됩니다. 포함. 이상이에요. 이상. 아시겠죠? 스탑은 끝나는 값이에요. 끝나는 값. 두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는 끝나는 값입니다. 끝나는 값은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아규먼트가 없는 경우에 세 번째 아규먼트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range 0부터 5라고 하면 range 0부터 5라고 하는 것은 0 시작 0, 1, 2, 3, 4, 5는 포함하지 않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x는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그렇죠? 그 0을 들어와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엔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 첫 번째 원소에서 두 번째 원소로 위치를 이동을 해요. 위치를 이동하면 1이죠. 1을 무슨 변수에? 변수 x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수 x를 출력을 합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 원소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 다음 원소로 위치를 이동을 해서 그 원소를 다시 변수 x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 변수 x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그 범위 안에 있을 때까지. 그래서 3도 출력하고 4도 출력하겠죠? 4를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서 더 이상 반복할 게 없다. 더 이상 반복할 게 없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for 반복문의 동작 방식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range 사용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for문을 사용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같이. 자, range는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끝나는 값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시작하는 값을 명시하지 않아요. 끝나는 값만 줘요. 아까 우리 오전에 난수로 숫자들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함수 이름 기억나세요? random.randrange. random.randrange도 똑같았어요. 시작하는 값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끝나는 값만 줬을 때, 그때 얼마부터 시작을 했었죠? 시작하는 값의 기본값은 0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range 하고서 아규먼트가 하나만 있으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끝나는 값보다는 작은 범위의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사용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 얼마씩 증가할 거냐?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씩 증가하는. 끝나는 값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1씩 증가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규먼트를 3개 주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씩, 아규먼트를 2개 주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신에 1씩 증가하는, 아규먼트를 하나만 주는 경우 0부터 어디까지 1씩 증가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 5 print x. 결과는 위쪽이랑 똑같아요. range 0,5라고 쓰는 것은 range 5라고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것도 동작하는 방법 아시겠죠? range 5라고 하는 것은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예요.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첫 번째 x를 출력하고, 두 번째 x를 출력하고, 세 번째 x를 출력하고, 네 번째 x 출력하고, 다섯 번째 x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반복문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프린트를 5번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5번 출력되게끔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코드를 반복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복문.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은 for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가 다루겠지만 while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오늘은 일단은 for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다들 잘 되세요? 네. 그러면 range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range를 사용할 때요. start, stop, step인데 step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start가 음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start가 더 커야 돼요. 처음에 나오는 숫자가 더 커야 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숫자가 작아야 돼요. 그리고 스텝은 음수여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스타트보다 작거나 같고 스탑보다 큰 범위의 스텝만큼씩 감소하는 정수들을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는 음수예요. 음수.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값이 포함이에요. 끝나는 값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의 스텝은 양수예요. 양수. 얼마씩 증가하겠다라고 할 때는 스타트가 더 작은 값이어야 되고요. 스탑이 더 큰 값이어야 돼요. 이렇게 1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럴 때는 스탑에 양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씩 증가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얼마씩 감소하는 이라고 쓰고 싶으면 첫 번째 쓰는 아규먼트가 더 커야 돼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더 작아야 돼요. 시작하는 값이 커야 되고 끝나는 값이 작아야 돼요. 그러면 스텝을 음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음수의 의미는 감소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파이썬에서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값은 무조건 등호 포함이에요. 끝나는 값은 등호를 포함하지 않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자, 볼까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in range 5부터 할게요. 5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행해 보세요. 5, 4, 3, 2, 1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만들어진 range 범위는 어떤 범위가 만들어진 거냐면 스타트 포함. 그러니까 5를 포함하는 거예요. 5. 감소하는 여기가 음수니까 감소하는 거예요. 얼마씩? 1씩 감소하는 거죠. 4, 3, 2, 1. 끝나는 값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0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텝이 음수인 경우에 시작값 포함, 끝나는 값 미포함, 시작값에서 끝나는 값까지 스텝만큼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x를 출력하면 5,
두 번째 x를 출력하면 4, 세 번째 x를 출력하면 3, 네 번째 x를 출력하면 2, 다섯 번째 x를 출력하면 1이 되는 거예요. 0은 포함하지 않는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range를 사용하시는 모든 방법입니다. range는 start, stop, 양수. 그러면 start가 작은 값, start가 큰 값.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렇게 사용하고 만약에 이 스텝이 일씩 증가한다. 무조건 일씩 증가하는 거다. 그러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스텝을 안 적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작하는 값도 0부터다. 그러면 시작하는 값도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하는 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스탑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감소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감소하는 거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3개를 다 써주셔야 돼요. start, stop, step. 3개를 다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0을 생략하셔도 안 되고요. 여기를 -1 생략하셔도 안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텍스트 셀을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문자열, 우리는 보통 문자열을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줄여서 데이터 타입 이름이 str이었던 거예요.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문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혹은 문자들의 순열, 순서가 있는 배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도 문자열이에요. 그죠? 여기 써져 있는 것도 문자열인데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들 하나하나 문자들의 이렇게 각각의 문자들의 순서가 있는 배열인 거예요. 그게 문자열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 range랑 똑같잖아요. 문자열이란 문자들의 집합, 문자들의 순서가 있는 배열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 역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반복 가능한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네 번째 문자, 다섯 번째 문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포문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과 같은 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5글자, 5개의 문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for x in message 하고서 print x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를 각각의 줄에서 하나씩 프린트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x가 메시지 안에 있을 때 그 x를 출력해 주세요예요. 자, 그러면 아까 범위 range에서 동작하던 방식과 똑같아요. 문자열에서 첫 번째 문자가 x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 출력이 됐죠. 자, 이제
반복하로 다시 올라갑니다. 반복하로 다시 올라가면 두 번째 글자가 0이에요. 0을 x에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x를 출력을 하죠. 0. 그리고 다시 반복하러 올라갑니다. 반복하러 올라가면 그 다음 글자를 찾겠죠. 그 다음 글자를 x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x를 출력을 합니다. 다시 올라가고요. 그 다음 글자를 찾아서 x에다 넣고요. x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 글자를 찾고요. 그 다음 글자를 x에 넣고 출력을 해요. 다시 올라가죠. 요 다음에는 반복할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문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자열도 for in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위쪽에서 설명한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세요? for를 사용한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은 for, 변수, in, 그 다음에 range나 string과 같은 반복 가능한 객체, 그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실행할 코드 블록을 들여쓰기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복 가능한 타입들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range와 문자예요. 나머지는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해되시죠? for문에서도요. 여기 들여쓰기를 if문처럼 들여쓰기를 해서 반복할 블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for 다음에는 뭐를 써야 될까요? 반드시 콜론을 쓰셔야 돼요. 콜론. if문에서 어떤 조건식을 써준 다음에 콜론을 쓰고 들여쓰기를 해서 코드 블록을 만들었던 것처럼 for문도 마찬가지예요. for in 하고 쓴 다음에 블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코드 블록, 아직 코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코드 블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써준다? 콜론을 사용한다 해요. 여기 콜론, 여기 콜론. 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자, 그러면 텍스트 셀 하나를 만들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0 이상 10 미만의 짝수들을 출력해 보세요. 자,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range 함수와 for in 구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for in 구문은요, for 다음에 무조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변수의 이름은
뭐 x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뭐 y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n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변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번에는 n이라고 해볼게요. n. 그다음에 in. 자, 0부터 10보다는 작은. 자, 0부터 시작이니까 0은 포함이에요. 10보다는 작아야 돼요. 10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짝수들의 특징은 뭐예요? 0, 2, 4, 6, 8. 2씩 증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2씩 증가하면 돼요. 증가하는 값을 써주시면 되죠. 프린트 해볼까요? 이번에는 무엇을 프린트하면 되나요? 변수 n을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0, 2, 4, 6, 8 이게 변수잖아요. 아, 짝수잖아요. 10보다 작은 짝수들이죠. range 함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0부터 얼마씩 증가하는 2씩 증가하는. 그런데 뭐보다는 작은 10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8보다 2가 커버리면 10인데 10은 포함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8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range. 이해되시죠? 그럼 for in 구문은 어떻게? 첫 번째 원소를 변수 n 들어가서 블록 들어가서 출력.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원소를 변수 n 출력.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원소 출력 n.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원소 변수 n에다 놓고 출력.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원소 변수 n에다 놓고 출력.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복할 원소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반복이 어떻게 된다? 반복이 끝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혹시 다르게 하신 분 계신가요?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이런 건 어떨까요? in, range, 10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range는 뭐가 되는 걸까요? 얼마부터 시작일까요? 이거는 주석으로 쓸까요? range 10이라고 하면 얼마부터 시작이에요? 0부터 시작이죠. 2, 그 다음에 얼마씩 증가하는 거예요? 1씩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8, 9, 10은 포함을 해요? 안 해요? 10은 포함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range 10이라고 하면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는 정수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프린트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프린트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10 미만의 짝수들을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맞습니까? 무조건 출력할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만 출력하면 될까요? n이 짝수인 경우에만 출력하면 되겠죠. 홀수인 경우에는 출력하지 말고 짝수인 경우에만 출력하면 되겠죠. 맞아요? if만 쓰는 거예요. 짝수라는 건 어떻게 하죠?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2로 나눈 숫자 n을 2로 나눈 나머지 퍼센트가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라 그랬잖아요.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2로 나눈 나머지가 없다란 얘기는 n이 짝수이면 이란 뜻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때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들여쓰기. if문은 for문 안에서 실행해야 될 문장입니다. 프린트문은 if 안에서 실행해야 될 문장입니다. 들여쓰기가 각각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행해 보세요.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 나오죠. 0, 2, 4, 6,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동작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range에서 첫 번째 원소는 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n이 얼마가 되는 걸까요? n은 0이 되는 거예요. 0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봐요. 얼마예요? 0을 2로 나누면 나머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돼요. 됐죠? 그러면 끝났으니까 반복문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야 되겠죠. 반복하러 올라가면 두 번째 원소는 뭐예요? 두 번째 원소는 1이에요. 그죠? 두 번째 원소는 1이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n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n이 1이 되는 거죠. n이 1이 되면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0과 같지 않으니까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여기는. 건너뛰면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원소로 이터레이션을 하죠. 그 다음 원소로 이터레이션을 하면 그 다음 원소는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가 되면 n은 2잖아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면 0과 같죠. 그럼 그때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프린트를 하죠. 2를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났으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죠? 그럼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이터레이션은 3이에요. 3을 이렇게 n에다가 저장을 하겠죠. 3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0이죠. 아, 0이 안 되죠.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1. 그러면 여기는 건너뛰는 거예요. 프린트하지 않고 건너뛰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3은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 원소는 4일 거고요. 5는 출력 안 하고 6은 출력할 거고 7은 출력 안 할 거고 8은 출력할 거고요. 9도 출력을 할 거고요. 됐습니까? 네. 네, 코드 그렇게 복잡한 코드 아닙니다. for, in, 콜론 그 다음에 들여쓰기 if, 조건식 여기도 콜론 그 다음에 들여쓰기 여기는 들여쓰기가 두 칸입니다. 두 칸. 네. 잘 되시나요?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잘 되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